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했지만 우리 증시는 여기에 발 맞춰서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신다면 크게 파란색으로 들어와 있는 종목들 먼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오락 문화 업종만큼은 오늘 시장에서도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엔터 3사의 오름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고 하죠. 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중국 내 미디어 콘텐츠 공급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또 A스토리도 7%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의약품 대형주들은 낙폭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의약품 대형주들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가 의약품 대형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은 4%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철강주들의 움직임은 지금 종목별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철광석 등 이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업계에서는 후판 가격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조선업계는 이 톤당 20만 원 수준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철강업계에서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후판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소형주들이 빨간불 켜고 있는 반면에 대형주는 다소 좀 움직임이 둔한 모습입니다. 포스코홀딩스 현재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제철도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저와 함께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시장 지금 하락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같은 장에서는 과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할까요?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STS코리아의 최진욱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 다소 좀 힘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인데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지금의 핵심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가 다소 좀 최근 들어서 부진하다 싶었는데 시장 지수가 빠지니까 오히려 음식료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오락문화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장 약세 업종 비금속 광물 지금 2%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약품도 오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위주로 이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의약품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강세 업종 또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우선 강세 업종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오늘 시장 강세 업종 반도체, 음식료, 오락문화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자, 우선 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 강세 업종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우선 한마디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내년을 좀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 이제 12월까지의 투자 포인트를 잡고 좀 투자 전략을 잡기에는 조금 다소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근데 반도체 쪽을 조금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이제 재고 감축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좀 나와주냐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업체들이 좀 실적이 좀 빠르게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뭐 이미 앞전에 있었던 이 약재 부분은 주가가 전부 다 선 반영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하기에는 반도체 업종이 지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지금 주목해보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뭐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재고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재고가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 그런데 뭐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아서 오히려 더 걱정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뭐 실제로 온도도 뚝 떨어졌는데 네네. 반도체 저희가 늘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이번 겨울 반도체 겨울이 되게 깊어질 것 같다라는 네네네.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저가 매수로 좀 적절해 보인다라고 하셨던 부분은 앞으로의 반도체의 추가 상승 여력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일단 이제 지금 시장 지수를 결국엔 끌어올리는 건 기술주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고 부분들의 감축이 현재로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은 좀 맞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주가 밸류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앞전에 1분기부터 3분기까지에 대한 이 불확실성 리스크 때문에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부분들이 이미 지금 주가에는 전부 다 반영이 된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매크로 하강을 여태까지 좀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역시도 좀 마찬가지인 모습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2분기 시점부터 지금 오더컷이 좀 발생을 하면서 좀 그로 인한 메모리 하락 주기가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주문 축소가 좀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로 인한 좀 재고가 또 증가를 하게 됐고 그 부분이 이제 가격 하락에 좀 악순환 이러한 사이클이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돌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엔 이 고리를 끊는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이 고리를 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엔 주문 확대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도 현재로서는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앞전에 이 반도체 주기만 봐도 16년도 때도 똑같은 이 하락 주기로 인해 가지고 이 주문이 축소가 되면서 좀 확대가 되는 시점이 한 2개분기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 때는 약 3개분기 정도 걸렸다라고 지금 우리가 좀 감안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지금 19년도랑 좀 유사한 재고 소진 기간을 유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일단 23년도 1분기 때는 지금 주문 확대가 일단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전에 지금 데이터상으로 좀 종합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반도체 업황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이미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시점까지 지금 실적 쇼크 그리고 4분기 때도 지금 실적 쇼크 부분들은 이미 우려를 전부 다 하고 그 부분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지금 감안을 했을 때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지금 실적 부진이 오더컷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 하락 주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이클이 돈다고 하게 돼도 앞전에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4분기 이후부터는 또 반도체가 오랜만에 좀 시장을 이기는 상승이 또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선도 업체로 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좀 보내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 2분기나 3분기 매출이나 실적만 봐도 그렇게 좀 크게 줄어든 모습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운 사이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메모리 업황이 이렇게 부진하는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매출이 굳건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주가는 실적치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업황 자체가 지금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이제 신규 투자 매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밸류 구간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도 가능한 요점 구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 테마성을 띠면서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요소들을 좀 따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좀 바뀌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 즉 기술주 쪽에 지금 조금은 투자 포트를 편입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사실 뭐 삼성전자 5만 원대 됐을 때 나 살려고 했었는데라고 하셨던 분들 제 주위에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6만 원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다들 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의 매수 기회 좀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뭐 생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료 부품 또 장비주들 같이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반도체 생산 부분, 뭐 삼성전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유추가 되는데 그렇다면 뭐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주들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일단 이 기술주 특성 자체가요. 일단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진 밸류성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대형주가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급면이 지금 많이 죽어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대형주 쪽에 메이저 수급이 몰린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등락률 자체가 좀 큰 것은 소부장 쪽에 좀 많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야 업체들 쪽에 굉장히 좀 많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2차 전지 밸류도 지금 올라가는 결국에는 지금 대형주들이 지금 끌고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이제 미래형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고성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기도 하고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부품들도만 딱 봐도 핸드폰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필수 가전용품에는 거의 대부분 반도체가 칩이 들어가는 이런 요건들로 봤을 때는 결국엔 주문량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들이 지금 감산을 계속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감산이라는 좀 카드도 좀 내보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주가에 대한 주주 재고 가치 부분들도 지금 부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일단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수급 사이클이 돌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소부장주 쪽에 오히려 등락로 폭은 좀 더 크게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작용을 합니다. 내가 좀 중장기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좀 대형주 쪽이 좀 몰리시는 게 일단은 좀 맞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내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나 아니면 좀 단기 스윙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대형주 쪽에 몰린다기보다는 이제 소부장주 쪽에 좀 포트를 편입을 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도 물론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빠진 부분들로 고려를 했을 때는 2차 전지 밸류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꾸준하게 상향 조정이 좀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하기에 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주도 조금 같이 관심 갖고 살펴봐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지금 다 붉은빛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좀 주목을 한다면 인쇄회로 기판 쪽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좀 대덕전자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대덕전자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장기 이평을 좀 뚫어지고 지금 위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안 터지는 부분들도 아니고 거래량은 좀 터지면서 좀 들어와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다시 한 번 더 장기 이평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모습들도 안 나와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보통 반도체 업황들 자체에서 기업들로 봤을 때는 컨센서스에서 지금 하향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기업들이 부진을 할 거다라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공존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상계분기 내내 계속적으로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향하는 이런 실적치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 업황이 두드러지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전망치가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쇄회로 기판이나 이렇게 소부장주들이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트리거 작용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고려를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대덕전자도 밸류상으로만 지금 놓고 보면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좀 저평가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쇄회로 기판 쪽에서는 좀 대덕전자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덕전자 좀 더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도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을 통해서 체크를 해봤을 때 오늘 비금속 광물, 의약품 좀 빠지고 있었고 2차 전지도 다소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업종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먼저 좀 지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저는 일단 지금 부분에서는 내년에도 그래도 성장성이 지금 뚜렷하게 좀 나와 있는 것은 좀 의약품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약 쪽. 이게 지금 눌림이 오히려 저는 충분히 좀 저가 매수로 또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락 섹터에는 좀 의약품이 좀 잡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이 시장을 보면은 연속적인 섹터 상승 흐름이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좀 상승을 했다가도 그 다음 날에 또 눌러주는 이런 모습들 경향이 대부분 자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업황 펀더멘탈 상으로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의약품 쪽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의약품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오늘 의약품들, 이 대형주들 보면 지금 너무 크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 주가 현재 상태가 좀 어떤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일단은 지금 의약품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부분들은 앞전에 코로나19 이후로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팬데믹이 좀 발생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한껏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선행지수로 고점을 찍고 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제약 바이오 쪽이 지금 고평가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의 우려감이 지금 계속 반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도 지금 뚜렷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하나의 좀 대표 바이오 기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지금 지속적으로 유럽 공략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좀 볼 수 있는 건 직판을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의약품에 관련된 재고가 쌓아둘 게 없다는 거죠. 쌓아둘 게 없고 오히려 지금 재고 부분이 지금 부진하고 밀리다 보니까 계속 공장을 증설을 하고요. 그 부분을 계속 수출을 감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제약 쪽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환율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1,300원을 넘기 전 환율대를 관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환율도 제가 보기에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도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수출 쪽에 대한 주력을 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의 환차익 또한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도 꾸준하게 장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오히려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약품주들 지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파란불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오히려 눌림이 나와줬을 때 지금 좀 더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의약품 관련주들 이야기도 해봤는데 저희가 앞서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이 대덕전자 이미 좀 이름이 거론이 됐죠. 지금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대덕전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짜시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황 자체는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을 계속 서프라이즈를 발생을 시키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26,300원 부근대에서 25,600원대까지는 충분히 분할로도 접근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장기 이평을 지금 충분하게 돌파를 해주고 오히려
눌림이 안 나오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간다는 것은 일단 지금 부근에서 충분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대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을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장기 이평을 뚫어줬던 그 기준봉의 시가 라인대로 좀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앞전에 한 1, 2주간의 매물을 소화했던 부분들이 또다시 안으로 들어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앞전에 신저가 부근에서 또다시 또 쌍바닥을 좀 형성을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눌림이 나오면 한 차례 좀 손절도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이후에 한 번 더 좀 수면 위로 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또 매수 관점을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단기적으로도 보도 29,600원대까지는 충분히 바라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이 관점을 본다는 게 아니라 스윙 관점으로도 충분히 29,6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최고가 라인 때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적정 밸류상으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이고, 내년까지 업황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잡아도 좀 매력적인 구간을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덕전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여전히 좀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목표가 29,6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혹시 대덕전자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소화를 하냐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엔 삼성전자가 그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반도체로 지금 뽑히고 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나 재고를 감축을 시키면서 소화를 해주냐 부분들이 일단 대덕전자도 그렇고요. 소모장주들한테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덕전자 본연의 기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수익성을 잘 내고 있으니까 이제 대덕전자 본연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결국 이제 업황 리스크겠죠. 이 업황 리스크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이제 업황 때문에 좀 빠지는 부분들도 존재는 하겠지만 일단 지금 추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업황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는데도 계속 저점을 높여간다는 것은 앞으로가 충분히 업황이 좀 좋게만 조금만 나와준다고 해도 대덕전자는 좀 강하게 또 상승이 좀 작용을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진욱 팀장의 지금의 토픽 대덕전자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자, 이번에는 내일장도 슬슬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내일 시초가부터 함께 주목해보면 좋을 업종과 종목 지금 이 시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저희가 지난주에 내일런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대덕전자가 오늘 아주 일을 냈더라고요. 대덕전자 지난번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그 가격대 오늘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정말 시초가 이 종목에 딱 부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그 다음 날 우리한테 아주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대로 줬더라고요. 이 대덕전자 앞으로의 움직임은 지금 일단 목표가를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뭐 앞에서도 대덕전자 전문가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뭐 전장용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는 뭐 내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성장성이 있는 좀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FCPGA 쪽에서는 뭐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나 뭐 관련해서도 대덕전자가 워낙 이제 앞서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올해처럼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이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요즘에 5G
관련해서 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 장비 관련 MLB 쪽으로 해서도 대덕전자가 뭐 실적적인 비중은 크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최근에 네온시티나 인도네시아 같은 스마트시티 쪽으로 해서 5G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MLB와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도 수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치면은 대덕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성 다각화가 향후 실적 크게 기반하면서 좀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26,000원 지난주에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중장기를 치면은 내년에는 이제 최근 뭐 고가가 34,100원입니다. 100원인데, 최근은 6개월 정도는 좀 조정 기간이었던 생각을 하고 있고, 수세적인 큰 상승 흐름은 충분히 34,000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네일런을 통해서 대덕전자 잡으셨던 분들 지금 활짝 웃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대덕전자의 뒤를 이을 업종과 종목 저희가 함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보면 좋을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많은 업종 중에서 게임이 뽑혔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지스타 개막과 함께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업종으로 게임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왜 게임에 주목하신 건지 이유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내일 이제 지스타가 열리게 되면서 아마 행사에 따라서 관련 개별 업종들도 조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일단 보여도 있고, 최근에 여러 게임 업종들이, 게임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들을 천천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게임주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으로 위주로 된 뭐 위메이드나 그리고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이런 회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콘솔 게임이죠.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네오이즈와 같은 이런 이제 두 가지 크게 게임주는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지스타에서도 이런 대형 메인 스폰서가 이제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관련 블록체인 관련 게임화도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콘솔 게임이 12월 2일 날 크래프톤에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신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지스타에서 결국 신작 관련 영상이나 실제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흥행성에 대한 부분이 결국 기자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업황군이 내일쯤부터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제가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MMORPG나 이런 게임 회사들이 주 수익원이 결국 PC 게임과 이제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PC와 모바일로 치중되어 있던 부분들이 새로운 콘솔 게임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오고,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 게임 회사가 처음으로 이게 세계 시장에서 먹힌다고 가능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게임사들은 결국 또 다른 하나의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게임 시장의 판도가 내년부터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시작을 했던 게 게임스컴, 독일 컬렐에서 열렸던 게임스컴, 네오이즈가 단가능했던 게 그 스타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PA 거짓이 내년쯤에 이제 출시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지만은, 한 예로 그 전에 수상을 했던 다른 나라에서 출시한 에들린 같은 경우가 이 한 달에 약 1조 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했거든요. 대략 게임 출시 타이틀 하나가 75,000원이고 약 3주 만에 1,000만 장을 돌파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의 엄청난 활약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콘솔 게임의 매력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PC 게임에서는 이런 가금제 도를 통해 가지고 기대를 할 수 있던 끊임없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오랫동안 장기화 먹을 수 있는 반면에 콘솔 게임은 아주 단기간에 큰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맞이한다는 것, 결국에는 이런 업황군에 대한 게임 제작사들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게임 업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게임주들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실 게임주들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게임 대형주, 이 전통적인 대형주들 3N 중에서 넥슨만 뭐 제대로 웃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게임주들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좀 마련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 장 문 열리자마자 게임주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많은 게임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크래프톤이 뽑혔습니다. 자, 크래프톤 현재 상황부터 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오늘 지금 이 시각 현재 0.45%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좀 이 등락이 있었던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는 22만 1,0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크래프톤도 지난 금요일에 뭐 이런 이 언론 보도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2K의 추격 의지도 좀 꺾인 모습이다. 이 카카오 게임즈나 크래프톤 모두 3N의 뒤를 굉장히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던 게 여름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3분기 실적 나오고 난 이후에 다소 좀 부정적인 목소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크래프톤을 뽑아주셨는데요. 자, 크래프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크래프톤을 가지고 올까, NC스포츠를 가져올까 고민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틀 전에 이제 새롭게 트리플 L이라고 하는 이제 슈팅 게임을 이제 선보이게 되면서 인기 영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호평이 나왔고 결국에는 NC스포츠도 콘솔 시장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준비를 했고 사실 우리나라 이제 게임 제작사 중에서는 가장 다작을 할 수 있는 현금 확보와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이 회사들은 신작에 대한 지연 이슈도 그동안 있었고 그리고 트리플 L 같은 경우도 2024년에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결국에는 크래프톤이 당장에 12월 2일 날 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제 벌써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토어에 이제 실제 가보게 되면은 다음 달에 나올 이제 화제 예정작, 신작 출시 예정작으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이제 메인 화면에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 크래프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의존도도 이제 좀 탈피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만약에, 나오는 칼리스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가 실제로 예전에 데드 스페이스 만든 제작자가 새롭게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크래프톤 기술자들이 PC 게임만 시도했던 기술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영입한 다른 스튜디오에서 영입하는 그런 콘솔 게임 제작 경력이 있는 분들을 영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제작비가 약 1,200억 정도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한 300만 장, 200만 장은 돌파를 해야 어느 정도 BEP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콘솔 게임 특성상 모바일 게임과 다르게 그렇게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11월 말에 어느 정도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도 있을 거고 만약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이번 게임에서 흥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월 2일부터 대략 한 달간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콘솔 게임 특성상 중장기로 가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흥행성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크래프트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사들에 대한 주가 흥행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 애들링에서 보여줬고 내의주의 피해 거짓이 차후에 나오게 되면은 크래프톤이 만약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첫 신작 나왔을 때 판매 대수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네오이즈나 NC소프트나 펄어비스와 같은 콘솔 게임을 신작을 내놓으려고 하는 회사들에 대한 금전적인 모멘텀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3분기 실적, 최근에 인도 시장이었죠. 인도 시장에서 이 중국과의 관련 이슈로 인해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중단 이슈가 나왔었고, 실제로 크래프톤에서 인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대략 5%에서 10%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시장에 제가 봤을 때는 선반영이 됐다고 보면은 이제 사실 게임주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악재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많이 소멸됐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쳐다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땐 크래프톤의 시장의 전략으로 다가가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콘솔 게임 특성상 우리나라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콘솔 게임을 침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나 어떻게 보면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도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돌발 악재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악재들은 거의 소멸이 된 것 같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크래프톤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해보신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22만 7천원으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만약에 칼리스코 내일은 어느 정도 5%, 3% 최대한 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자분들께서 참관을 하시고 기사가 나오고 흥행성 여부를 쓰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실제로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지금 다 부산 백스코로 집합을 하면서 관련된 코멘트를 아마 장중에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실제로 12월에 흥행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충분히 35만 원, 40만 원대는 돌파를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주가에 따라 또 손절을 또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선주가도 21만 7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지스타 개막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슈들 더해지면서 장중의 변동성은 다소 있겠지만 일단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22만 7천 원 선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2월까지 조금 더 장기로 보신다면 35만 원, 40만 원 선까지도 이 목표가로 볼 수 있겠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대덕전자 저희가 방송 기준으로 지금 오늘 최고가의 10.3%의 수익률 기록을 했는데 대덕전자의 후속타가 크래프톤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3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2% 내린 2,47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선 개인만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2,382억 원 매수 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해서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하는 종목들의 상승폭은 강하지 않은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낙폭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의약품을 크게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3% 가까이 하락하면서 87만 9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1.8%가량 반등에 나섰던 네이버, 어제의 상승분 지금 반납하고 있고요. 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대면 회동을 갖고 수소 트램에 대해서 논의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주가는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현재 1%대 약세고요. 기아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0.28% 내린 74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2,036억 원 매수 우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물량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1,577억 원 덜어냅니다. 기관도 소폭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3%가량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현재 코스닥 시총 1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 모두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의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66,5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2%대 약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좀 따로 놀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오전장에는 조금 이제 흔들려서 많이들 걱정을 했었을 거예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아침에 2,000억인가, 2,400억인가 이제 던졌는데, 결국은 오후장에서 싹 다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아직 시장이 끝난 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끝날 장도 아닙니다. 일단 내일은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 방문을 하고 뭐 그런 이슈가 이제 17일 날에 있을 거라 얘기가 있어갖고 그동안 이제 움직였었던 네옴시티 관련주들부터 해갖고 얘네들이 오늘 폭등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뭐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내일 걔네들이 움직일 건지. 근데 저는 먼저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좀 조심하라고 좀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쫓아가지는 말고 어쨌든 사우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어제 이제 G20 정상회의 이슈도 있었고 한중 회담도 있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재미가 있지를 않나 봐요.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뭘 갖고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종목들은 이것저것 잘 가고 있어요. 잘 움직이고 있고 오늘 잠깐 흔들렸다고 하지만 그동안 올라갔던 부분에서 조금 되밀리는 정도이지 사실 바닥주들은 이쪽 저쪽 이것저것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다 올라가는 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강하게 움직였고 엔터주들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IT 섹터들도 아침에 흔들리는 척을 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다들 강세로 돌아섰고 하여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으로도 좋은 종목들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오늘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이유들이 러시아가 폴란드 쪽에다가 미사일을 날려서 그런 것 같다 해갖고 움직였던 건데 기사가 나왔죠. 그게 아니다. 폴란드 쪽에 떨어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에서 요격 미사일, 탄도 요격 미사일이 잘못 떨어졌나 봐요. 그쪽으로. 그렇게 기사가 다시 그렇게 나오면서 사료주들은 좋다가 말았고 시장은 다시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모양새인데 내일서부터도 이슈가 계속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어제 새벽 3시에 그 이슈가 나와서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폴란드 쪽으로 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래갖고 이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잠깐 흔들렸지만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바로 다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흔들었다가 들어 올리는 거 보고 별거 없구나 라고 이미 저는 눈치를 챘는데 뭐 기사까지도 괜찮다라고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잘못 떨어진 미사일인 거죠. 한마디로. 러시아가 처음에서는 발뺌했다 기사였는데 발뺌한 게 아니고 진짜로 안 쏜 거죠. 어쨌든 뭐 전쟁 나는 분위기가 아니고 다시 화해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면서 미국 시장도 어제 더 올랐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렸던 부분들이 해결이 됐으니까 오늘도 미국 시장에 잘만 올라와 주면 그러니까 크게 폭락할 일은 없으니까 살살살살 또 올라와 주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그러니까 오늘 못 움직였던 거, 오늘 눌렀잖아요. 오늘 지수 한번 눌렀는데 뭐 막판에서는 들어 올렸긴 했지만 오늘 못 간 거 뭐 내일 가겠죠.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잘못 흔들린 거예요. 흔들릴 일이 아니었는데 그 오바 사건 때문에 잠깐 흔들리는 척을 한 거고, 저 외국인들은 그거 알고 있었나 봐요. 왜냐면 2천억 던졌다가 지금 막판에 지금 400억 다시 사잖아요, 지금. 프로그램도 그거를 알고 있었나 봅니다. 분명히 아까 전에 매도로 1,600억 던졌는데 2,800억 주워 담았으니까 대충 한 4,400억 정도? 그러니까 5천억 좀 안 되게 주워 담은 거예요, 오늘. 누군가는 팔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기관들이 좀 팔았는데 금융투자도 좀 팔았을 것 같고, 뭐 그건 확인 안 해봤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종목들은 돌아다니면서 잘 순환매도 나오고 강한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하고, 어쨌든 이 얘기가 지금은 좀 식상한 얘기지만 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FOMC가 아니고 뭐 CPI 지수를 앞두고 목요일 날을 앞두고 수요일 날에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야, 이거는 조정받으면 엄청나게 좋은 매매 시장이 올 것 같다 했는데 목요일 날에 너무 강하게 움직였던 거죠.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어쨌든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체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좋은 매매 시장으로 바뀌었다. 얘기에 지금 연속 상승에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요. 바닥이다. 아니면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사야 됩니다. 지금은 주식을 너무 빨리 팔면은 이제 후회하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먹으면은 배부를 줄 알았는데 그게 웬걸 50% 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려고 그러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면 소통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빠르게 한번 두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대충 다 종목도 얘기도 뭐 자세하게 할 것도 없어요. 다 얘기했으니까 지금. 자, 대주산업. 자, 오늘 사료 관련주 움직였는데 왜 올라갔다고요? 3차 대전 내지는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근데 오바이 사건이라 그랬으니까 다시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바닥에 있다가 튄 거기 때문에 뭐 내일 뭐 급락 나온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매매적으로는 공략할 만한데, 근데 이거보다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섹터가 IT에 있으니까 조금만 하세요. 어쨌든 대주산업은 밀리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스튜디오 드래곤. 자,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렸는데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죠. 뭐 길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뉴스에 대한 느낌은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기사가 그렇게 나왔고 종목들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혹시 엔터주 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도 차트 모양이 우상방으로 이제 반등을 줄 것 같은 모양이니까 어쨌든 괜찮아 보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기술. 오늘 방산주하고 그다음에 원전 테마주들도 장중에 갑자기 움직이긴 했는데 내일 이제 사우디가 오니까 사우디 왕자가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방산주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원전 테마도 거기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기대감이 움직인 것 같은데 뭐 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 정고점 여기 돌파를 해서 62선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14.8%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5, 매수 포인트도 85.5, IT 반도체 90점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시장 점수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방송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